네,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대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영국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 함께 시청하셨죠? 바로 영국의 젠틀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와 그리고 신사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 영국 사람들의 영국 옷차림, 여름철 옷차림에 대해서 봤습니다. 어떤 옷차림을 주로 한다고 나와 있었나요? 관광객들은 반바지와 반팔티가 주로 입는 옷차림이라면 실제로 영국 사람들은 긴 바지, 긴 팔 티셔츠나 셔츠 이런 옷을 옷차림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영국 사람들은 여름에 더운데 왜 긴 바지와 긴팔 티셔츠를 입는 걸까요? 바로 기후와 관련이 있겠죠. 자, 역시 오늘도 기후를 통해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나라를 선생님이 표시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대기후는 주로 적도와 그리고 북, 남 회기선 주변에 분포하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온대기후 같은 경우는 위도가 30도 이상에 있는 중위도에 많은 국가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포 지도를 잘 기억해 보세요. 선생님이 두 번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요,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영향이 있는 세계 도시의 분포 지도를 나타낸 겁니다. 최상위 세계 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뜻이겠죠. 그 도시가 바로 미국과 영국과 일본에 있는 이런 도시들이고요. 그 밑에 그래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나라들의 분포 위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런 지도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최상위 세계 도시라고 일컫는 뉴욕과 런던과 도쿄의 위치의 공통점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바로 온대기후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온대기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이유, 그럼 온대기후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런 도시가 발달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온대기후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온대기후 지역의 핵심은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것. 자, 먼저 우리 그 기후 요소, 기온 부분에서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각각 구분하는 쾌펜의 세계 기후 구분 기억나시죠? 온대는 최소한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최한월, 가장 추워도 몇 도는 안 넘는다고 했었나요? 가장 추워도. 그쵸? 마이너스 3도입니다. 보통 기온이 마이너스 3도는 떨어지지 않는 기후대가 온대기후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온대 기후 지역은요. 계절별로 태양고도가 달라집니다. 태양고도가 다른 이유는 바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을 많이 받는 계절과 적게 받는 시기가 존재하죠. 여름 같은 경우는요. 북반구 같은 경우는 태양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 중위도권에서 태양을 많이 받죠. 태양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기온이 높고 여름이 길고 반대로 겨울 같은 경우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름이 짧고 밤이 길죠. 이렇게 여름과 겨울 시기에 태양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온이 1년 내내 다르고요. 연교차가 큰 편이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나타납니다. 이런 4계절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온대 기후에서는 이런 계절별로 식생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두 가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온대 기후는요. 북위 30에서 60도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 대기 대순환을 봤을 때 이 위치에서는 바람이 아열대 고압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죠. 아열대 고압대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편서풍의 영향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위도에 위치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은 각각 바람의 영향이 조금 달랐죠. 대륙이 크다 보니까, 대륙이 넓다 보니까 바로 이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에 의해서 바람이 반대로 다르게 분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계절풍이죠.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도 받고 대륙 동안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륙 서안 같은 경우는 주로 바다에서 바람이 많이 불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은 비교적 서늘하고요. 겨울은 온화하고 습윤합니다. 왜? 바다에서 부니까. 반대로 대륙 동안 같은 경우는 대륙과 해양의 비열에 의해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오는, 이쪽이 여름이죠. 바다에서 오는 바람, 고온, 습윤하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대륙에서 부는 바람, 건조하고 한랭한 그런 기후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온대기후는 이런 네 가지 핵심에 따라서 바로 온대기후 지역을 구분하는데요. 바로 온대기후는 대륙 동안에 있느냐, 대륙 서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겠죠. 대륙 서안은요, 주로 서안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구분하고요. 대륙 동안은 온난 습윤 기후, 거울, 겨울, 건조 기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 네 개의 기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자, 제일 먼저 자, 바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진 온대기후 중에서 제일 먼저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유럽 쪽이죠. 특히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바다 뭐라고 하나요? 지중해죠. 잘 보시면 이 지중해를 주변으로 비슷한 기후대가 나타납니다. 이 파란색이 나타나는 곳은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남서부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서쪽 지역도 역시 나타나네요. 자, 특히 이 지중해를 주변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러한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이런 지중해 주변으로 나타나는 기후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을 보려면요. 바로 이 위치를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을 가로막는 어떤 산맥들이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그리고 여기 있는 스위스, 그리고 여기 스위스,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요 지역이 알프스 산맥 가로막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피레네 산맥,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계예요. 그리고 이베리아 고원, 이러한 지형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바로 기압 기억나시죠? 기압대. 바로 지구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하나 좀 적어볼게요. 자, 요렇게 지구가 있을 때, 자, 바로 적도 주변, 적도에서 바람이 모여서 만든 기압대. 뭐였죠? 그렇죠. 적도, 적이야. 자, 그 다음에 극지방 같은 경우는 하강 기류에 의해서 극고압대. 자, 그리고 저위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북위 30도에서 내려와서 요 지역의 기압대는 주로 아열대,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에서 부는 바람과 그리고 극고압대에서 있는 바람이 만나서 상승 기류를 하게 되죠. 이런 상승 기류로 인한 고위도 저압대, 이래서 저고, 저고의 기압대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지중해권은 이 아열대 고압대가 남북으로 이동하는 이 위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열대 사바나 기후도 여름에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나요? 적도 수렴대, 겨울에는 아열대 고압대. 자, 그러면 아열대 고압대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지중해성 기후지역도 기압대가 달라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열대 우림 기후 봤고요. 그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는 열대 사바나가 있었죠. 자,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은 여름철에 어느 기압대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기압대가 전체적으로 북쪽으로 싹 올라가니까 적도 수렴대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AW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은 적도 수렴대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고요. 그럼 적도 수렴대, 적도 저압대 다음엔 어떤 기압이었죠? 아열대 고압대였죠. 아열대 고압대도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바로 아열대 고압대가 북이 한 3, 40도로 올라가면서 고온 건조해지는데요. 바로 이때가 CS 기후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번에는 겨울로 가볼게요. 겨울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비가 왔지만 겨울에는 전체적인 기압대가 남쪽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적도 수렴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CS 기후 지역은 중위도에 있는 고위도 고위도 저압대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AW 지역은 바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도 저압대와 아열대 고압대가 중위도 온대 기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바로 AW 기후대가 여름에는 수렴대의 영향을 받고 겨울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 이게 자, CS 지중해성 기후 지역을 보면요. 여름에는 뭐의 영향을 받는다?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겨울에는 고압대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고위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죠. 고압대의 영향을 받으면 상승 기류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강수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그래프를 잘 보면요.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적어도 추워도 몇 도 이상이다? 그쵸. 마이너스 3도 이상. 그리고 여름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습니다. 이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는요. 바로 어디에 위치해 있다? 중위도 30도, 40도 대륙 서안인데요. 주로 지중해 연안입니다. 아까 기후 특징의 선생님이 기온, 강수 순서로 중요하다 그랬죠. 기온은 적어도 추워도 몇 도 이상이다? 마이너스 3도 이상입니다. 특히 거의 0도 이상권으로 나타나요. 굉장히 따뜻하죠. 자, 반면에 강수량이 중요했죠. 여름철에 어느 기압대의 영향을 받죠? 아열대 고압대.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강수량이 적습니다.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매우 덥고요. 건조해요. 반면에 겨울에는 편서풍 그리고 아까 저압대 중위도 고위도 저압대 영향을 받아서 비교적 여름보다는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건조, 겨울에는 습윤하다. 그래서 여름철에 강수량 그래프가 푹 꺼져 있으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식생 같은 경우는요. 여름철에 비가 적게 오니까 가뭄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깊고 잎이 두꺼워서 수분을 많이 이탈하지 않는,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는 그러한 경렵수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올리브입니다. 우리 식생과 농업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자, 뭐 이러한 사진들. 그래서 뿌리가 깊고 잎이 단단하고 나무가 껍질이 두꺼운 이러한 농업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옥두요. 자, 이번에는 서한해양성 기후 가겠습니다.
이 서한해양성 기후를 볼 땐 요거를 좀 봐주세요. 자, 대륙 서쪽이냐 동쪽이냐에 따라서 바람의 영향을 받는데요. 겨울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바람이 붑니까? 바다에서. 그러니까 대륙의 동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따뜻하고요. 동쪽은 대륙에서 부니까 대륙은 빨리 추워지잖아요. 좀 더 찬바람이 붑니다. 반대로 여름 같은 경우는 대륙 서쪽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고요. 대륙 동쪽은 대륙에서 불죠. 여름에 어디가 더 금방 더워지나요? 대륙이 더워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다 쪽이 조금 더 시원하고 대륙 쪽에서 부는 동쪽은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대륙 서한은 겨울에는 비교적 온화하고 덜 춥고 여름은 덜 더워요. 반면에 대륙 동안은요. 겨울에 대륙에서 바람이 부니까 추워요. 상대적으로. 여름은 더 덥죠. 이렇게 동안과 서안에 나타나는데요. 특히 서한해양성 기후 같은 곳의 분포 위치를 보면요. 전형적으로 이 바다에서 부는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분포 위치를 좀 봐주세요. 특히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해안가, 그리고 요 캐나다 지역도 있고요. 미국의 일부. 그리고 여기는 칠레잖아요. 칠레. 그리고 여기 뉴질랜드. 이런 데가 전부 다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서한해양성 기후 그래프 볼게요. 적어도 기온은 몇 도 이상이다? 그쵸. 마이너스 3도 이상입니다. 통과됐죠. 강수량은 어떨까요? 1년 내내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나요? 네, 바다에서 불죠. 그러니까 비교적 스뷰나네요. 자, 같이 분포 보겠습니다. 자, 위도 40에서 60도 부근, 대륙 서한이고요. 자, 북아메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서부 유럽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자, 기후 같이 볼게요. 기온 어땠습니까? 그쵸? 기온은 마이너스 3도 이상이고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이기 때문에 여름은 덜 덥고 겨울은 덜 춥고 그래서 연교차가 적은 편이에요. 동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요. 자, 그리고 바다에서 연중 바람이 부니까 연중 습하다. 강수일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항상 거의 들고 다니는 게 우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지중해성 기후랑 봤는데요. 두 개의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을 볼 때 핵심이 뭐였어요? 여름이 비가 많이 온다고 우리는 주로 생각하지만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에 비가 적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구분하는 기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볼 때 뭐부터 보냐면요. 기온이 쭉 끄세요.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이상이냐 아니냐. 마이너스 3도보다 항상 기온이 높죠. 그럼 무슨 기후다? C기후, 온대기후입니다. 자, 그럼 온대기후에서 두 번째 바로 여름에 강수량이 적네? 여름의 기온은 여름 기온인데 강수량이 적죠. 바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CS. 여름이 건조하다. 반면에 겨울이 상대적으로 덜 춥고 여름도 그렇게 덥지 않죠. 그런데 강수량이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바로 연중 수변하다. CFB 서한해양성 기후구나 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륙 동안으로 가볼 건데요. 자, 대륙 동안 같은 경우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 파란색 화살표를 보면요. 육지에서 바람이 불고요. 여름 빨간색을 보면요. 바다에서 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한과는 다른 독특한 기후가 나타나죠. 자, 대륙 서한 같은 경우는 편서풍의 영향,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자, 대서양에서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물, 바로 뭐다? 난류까지 겸해져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바다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고요. 대륙 동안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대륙에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계절에 따라 바람이 다른 계절풍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대륙성 기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서울과 영국 중에 위도가 어디가 더 높아요? 네, 영국이 더 높아요. 그럼 영국의 기온이 더 추워야 됐죠. 그런데 영국이 서울보다 기온이 더 따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다? 편서풍. 그리고 한 가지 더, 난류. 두 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기후 그래프 구분해 볼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기온부터 쫙 끄라 그랬죠. 영하 3도, 마이너스 3도 이상이네요. 그러면 역시 C기후 통과. 두 번째 강수량 볼게요. 겨울과 여름이 삐까삐까 비슷하네요. 연중 수분하다. CFB. 자, 반면에 겨울과 여름에 기온 차이가 연교차가 큰 편이고요. 그리고 강수량을 볼게요. 강수량. 강수량은 여름에 강수량이 많고 강수량이 겨울에는 적은 편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대륙 동안에 나타나는 기후는 조금 더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대륙 동안에 나타나는 기후 그래프예요. 자, 먼저 대륙 동안 역시 선생님이 기후 그래프 볼 때 뭐부터 끄어라? 기온 마이너스 3도 이상이다. 그런데 기온이 강수량이 비슷비슷하다? 무슨 기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쵸? 마이너스 3도 이상 서한 해양성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름의 강수량이 많죠. 바로 온난 스뷴 기후입니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대륙 동안의 기후는 두 개로 나눠본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둘 다 대륙 동안의 기후인데요. 한쪽은 연중 강수량이 비슷한 패턴이고요. 한 곳은 여름에 강수량이 몰빵입니다. 자, 역시 마이너스 3도 이상이고요. 여기는 연중 강수량이 스뷴, 특히 여름에, 여기는 남반구니까 기온 그래프가 반대로 있겠죠. 여름에 주로 많이 오지만 그렇다고 겨울에 많이 거의 없는 건 아니에요. 연중 스뷴해요. 반면에 여기를 보면요. 여름에 몰빵이죠. 그럼 겨울이 건조하겠죠. 겨울 건조해요. 동계 건조. 자, 이 두 기후 그래프의 공통점은요. 대륙 동안입니다. 그리고 최하늘 마이너스 3도 이상이에요. 대륙 동안이기 때문에 계절풍에 받죠. 그래서 여름은 고온, 다우, 겨울은 건조해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CFA 같은 경우는요. 겨울에 그렇게 비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 스뷴해요. 비교적. 왜냐면요. 대륙 동안에서도 해안에 있는 곳이 있고 조금 내륙에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온난 스뷴 같은 경우는 조금 해양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비가 좀 오는 편이고요. 동계 건조, 겨울 건조 기후 그래프를 보면 겨울에 강수량이 거의 없어요. 건조해요. 그리고 연교차가 어때요? 훨씬 큽니다. 왜? 대륙의 영향을 더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난 스뷴 같은 경우는 겨울 건조보다 비교적 연교차가 적고 스뷴하다. 반면에 겨울 건조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크고 여름에 몰빵.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먼저 그래프를 잘 보세요. 세로축은 기온, 가로축은 강수량. 자, 파란색 동그라미는 겨울, 빨간색 동그라미는 7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이거예요. 자,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봐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해요. 1번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요. 자, 겨울의 강수량이 이렇고요. 그리고 여름의 강수량이 여기만큼이에요. 크게 차이가 많지 않은 편이죠. 자, 그리고 1월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요 정도예요. 자, 2번 볼까요? 2번 같은 경우는요. 강수량이 겨울에 굉장히 적네요. 상대적으로
여름은 경수량이 많죠. 연교차가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아까 1번보다 연교차가 더 심하죠. 3번 볼게요. 3번. 선생님 색을 한번 다른 걸로 바꿀게요. 3번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거죠. 자, 1월이니까 겨울이죠. 겨울의 강수량 이거예요. 7월은 여름이죠. 여름이 1월보다 강수량이 적어요. 느낌 오죠? 여름 강수량이 이게 더 적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기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마지막 4번. 1월의 기후 강수량, 그 다음 7월 여름 강수량. 자, 그리고 겨울 기온, 그리고 여름의 기온. 어떻습니까? 느낌 오시나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어딜까요? 1번. 연교차가 조금 큰 편이기 때문에 대륙 동안일 거고요. 동안.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크지 않죠. 온난 수분기후입니다. 온대 수분기후. 2번은 어때요? 연교차가 크면서도 겨울에 비가 거의 안 오고 여름에 비가 몰빵, 겨울, 동계 건조가 되겠죠. 3번은 보면요. 겨울에 비가 더 많이 오죠. 여름보다. 그치? 지중해성, 서한 해양성. 선생님 이걸 잘못 봤나? 서한 해양성. 강수량이 연중 비슷하네요. 선생님 이거를 잘못 봤네요. 자, 연중 강수량이 비슷한데 4번을 잘 보면요. 이게 페이크예요. 1월의 기온이 더 높다라는 건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죠. 남반구.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여름이에요. 그럼 여름이 기온이 더 적고 4번 겨울에 기온이 더 높으니까 무슨 기후일까요? 그쵸. 지중해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 돌아와서 온대기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온대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